삼도인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위가 찬 사람, 위가 약한 사람, 허한 사람 또는 비가 허할 때 어떠한 구토 증상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임상으로 확인하셨고 우리에게 요기를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열오조라는 것이 있네요. 위열오조, 위가 열하다. 위열오조라는 것이 있네요. 위열오조, 위가 열하다. 먼저 구통문의 구라는 항목에 보면 웩웩 소리와 함께 음식물을 토하는 증.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주를 너무 과하게 드셨어. 그래가지고 웩! 토하잖아요. 그 누가 등 들어주고 웩! 그래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도 웩! 그러면 똥물까지 올라옵니다. 똥물 아니죠. 그것은 쓸개 주스. 어쨌든 웩웩 소리와 함께 음식물을 토하는 증. 요법 화에 속한지라 음곡 소해 보하고 대돈소충을 사한다. 심승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약으로 말하면 대시호탕이나 소시호탕 쓰는 것과 같은 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임산부에게 심승격을 쓴다 조금 염려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변형요법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의학대사전에 보니까 내관혈과 족삼리나 양지 또는 격수혈 등에 침을 놓는다 그랬잖아요. 다 경험한 바잖아요. 격수혈은 무슨 혈?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에 연결되는 배수혈처잖아요. 내관, 그렇죠? 수구름 심포 명문 상화경의 경혈, 족삼리 위경의 경혈, 양지는 삼초경의 경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열오조는 간정격이나 삼초승격을 쓰시면서 내관에 S극 추가하시면 돼요. 심승격을 산모에게 적용한 경험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간정격이나 삼초승격을 적용해 봤거든요. 간정격을 쓰는 것이나 삼초승격을 쓰는 것이나 같잖아요. 즉 지금 역기하는 거잖아요. 역기. 그러니까 삼초승격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경혈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정격을 쓰거나 삼초정격을 반대로 놓아도 돼요. 삼초정격을 반대로. 즉 삼초정격은 중조와 임읍혈의 N극면, 액문과 통격혈의 S극면을 붙이는데 그것을 반대로 놓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삼초승격을 다 쓰시는 방법이 있고, 일단 여기에서는 내관을 추가로 자극해 주거나 또는 S극면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관 자극법을 알려드릴게요. 난 침도 잘 모르고 당장에 입덧으로 구상하는데 하는 산모 잘 봐주세요. 내관혈은요, 찾기가 쉬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 가운데 보면은 주먹을 줬다 폈다 하면은 기차 레일 두 개가 드러나거든요. 기차 레일. 두 개의 굵은 건이 나와요. 굵은 건, 여기 손목에 가로 주름에서 자기의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마디로 두 마디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요즘 요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눌렀을 때 아픈 자리인데요. 이것은요, 무지무지하게 아프게 눌러야 돼요. 원래 아픈 자리예요. 원래 아픈 자리인데 어느 정도로 누르느냐,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침 놓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침 놓는 것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으시려면 내관열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게 자극해 주라. 자, 제가 구글 검색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침술과 지압, 손, 팔꿈치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침술 지점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모두 멀미와 전반적인 메스꺼움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침술은 단순한 병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진 여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 Acupuncture for Morning Sickness라고 구글 검색을 하니까 구글이 먼저 이거부터 봐 라고 이것을 메인에 올려놨어요. 침술과 함께 아침병 Morning Sickness 9호 퍼시픽 칼리지의 글이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Morning Sickness, 아침병. 입덧은 임신 첫 번째 단서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첫 번째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행복한 소식은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임신했대, 여보 축하해, 모두가 행복해하는데 속쓰림과 구토, 그것으로 김이 샜다. 침술로 여성들은 자연적인 해결책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다. 입덧은 여성마다 크게 다르며 이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모닝 시크니스라고 해서 반드시 아침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불행은 아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어느 때나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다. 침술 치료를 하면 병의 심각성과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 라고 이 기고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논문을 또 보았습니다. 역시 구글 검색 Acupuncture for Morning Sickness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스웨덴의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2004년 연구에서 36명의 여성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을 한 거예요. 각기 다른 형태의 침술을 연구하는 2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각기 다른 혈처에 침을 꽂고 실험을 했다 이 얘기예요. 구글 번역기 돌려서 내용이 조금 이상하네요. 뭐예요? 내관혈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이 찔끔 나도록 눌러야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내관혈에 침을 놓은 그룹,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경혈에 침을 놓은 그룹 등등, 어쨌든 유효한 경혈체에 침술을 시행한 결과 침술군에 참여한 여성의 90%가 긍정적인 항구토 효과를 경험했다. 의사들은 침술과 지압이 입덧과 전반적인 메스꺼움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 지었다. 네, 삼침만이 효과 있는 것 아니에요. 단일 경혈을 써도 돼요. 그런데 한의학 대사전에 보니까 임신 5조에 위가 찬 사람의 임신 5조, 위가 열한 사람의 임신 5조, 그리고 간열 때문에 생기는 임신 5조도 있고 위가 열해서 생기는 임신 5조가 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내관열이 커버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삼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 방송 랜덤으로 처음 오신 분들, 아니 침술로 입덧을 어떻게 고쳐? 근거 있어? 그러한 의심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근거 있습니다. 삼침을 먼저 소개해드렸지만 삼침, 어쨌든 침술로 입덧 치료했다는 근거 있어? 근거가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여성 건강의사이자 좋은 칼럼니스트인 도미카 무어 박사는
또한 입덧을 위한 침술의 효능을 언급했다. 이 침술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침술이 성인 수술 후, 잘 봐주세요. 성인이 어떤 수술에서 특히 어떤 수술? 암 수술. 그래서 암 수술 이후에 무엇을 조건 반사적으로 투약받아요? 항암제. 수술 후 구역질 또는 항암요법을 받는 암 환자들의 구역질과 구토에 침술이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많은 실무자들이 임신 메스꺼움에도 사용한다. 그녀는 최근 통증과 증상관리 저널에서 수행한 연구를 인용했는데 이 연구는 과다 구토, 임신 5조를 가진 33명의 여성들이 침술로 치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는 과다 구토, 그러니까 임신 5조, 임신 5조 33명의 여성들이 침술로 치료되었음을 증거하며 본 연구에서는 위약침을 받은 16명 중 12명과 비교하여 두 번의 적극적인 침술을 시행한 후 17명 중 7명만이 여전히 구토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연구 저자에 따르면 활동적인 침술 효과는 흔한 자극 후 몇 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방으로 낫는 거예요. 침술은. 입덧, 임신 5조, 유효한 경혈에 침을 찔렀거나 자석을 부착했을 때, 내관열에 자극뿐만이 아니라 침 찌르고 싶어. 그런데요, 잘못 찌르면 손목을 못 써요. 이건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나올 수 있어요. 손목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건에다가 찌르면. 건과 건 사이, 기차 레일 건과 건 사이에 찔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석 붙이세요. 자석 규격 말씀드릴게요. 랜덤으로 오신 분들, 둘레 3파이, 두께 1mm. 다시 강조드립니다. 둘레 3파이, 두께 1mm, 네오디듐 영구 자석.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S극면의 경혈추에 내관열에 닿도록 부착해 보세요. 안 나와요? 뒤집으세요. S극면을 붙였을 때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위가 찬 사람일 수가 있어요. N극면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삼침자요법 써야죠. 그렇죠? 네. 어쨌든 침술 효과는 입증되었다. 무엇에? 임신 5조에. 여기 역시 구글 검색으로 조나단 하드캐슬은 임신 중 침술이라는 기사에서 침술의 혜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후기 3분기 임신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침술은 단순한 멀미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진 여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드캐슬은 침술은 두 번째 3분기에 가스마리와 치질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대장을 압박하니까 치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침은 치질에도 도움이 된다. 관절통 및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임신 후반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침술이 임산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문은 넘고 쳐져요. 넘고 쳐진다고요. 이번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임신 초기에 메스꺼움과 구토를 치료하기 위한 침술 무작위 대조 실험. 배경: 임신 초기 메스꺼움과 구토는 일부 여성에게는 귀찮은 증상입니다. 침술이 메스꺼움을 줄이고 헛구역질을 회복하고 구토를 줄이며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방법: 이 시험은 호주 아델레이드, 호주에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행되었대요. 이 실험에는요,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14주 미만의 임산부 59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보인 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전통 침술 그리고
내관혈에 침을 꽂았거나 또는 가짜 침술,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에 침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 무침술 등 4개의 그룹으로 무작위로 배정했는데 시료는 최근 4주간 시행되었다. 주된 결과는 메스꺼움, 헛구역질, 구토, 건강 상태였다. 이것을 어떻게 여하히 개선시킬 수 있는가? 침술로 4주 연속적으로 그룹 간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결과 궁금하시죠? 전통침을 받은 여성들은 비침을 받은 대조군 여성들에 비해 2주째의 시행 전보다 메스꺼움이 적고 헛구역질도 적었다. 내관혈 침술을 받은 여성은 실험 2주째에 메스꺼움이 적었고 3주째에는 헛구역질이 대조군에 비해 적었다. 가짜 약을 투약받은 여성은 비침군의 여성에 비해 3주째 메스꺼움과 헛구역질이 적었다. 그러니까 입덧은 플래시보 효과와도 관계가 있어요. 심리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 구토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입덧에 내관혈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입덧에 족삼리혈이 혹은 양지혈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군에게는 그것이 잘 발현이 되질 않아요. 무엇이냐면 한의학 대사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임신 5조를 보이는 산모 중에 위가 약해서 생긴다. 위가 허해서 생긴다. 어떤 사람은 위가 열해서 생기더라. 어떤 사람은 간열 때문에 생기더라. 등등의 사례가 다르단 말이에요. 몸에 나타나는 이 입덧이라는 것은 같아도 원인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관혈, 족삼리, 양지혈 등등을 찌르는 것은 그것까지 감안한 요법이 아니거든. 그것까지 터치하는 것은 아니거든. 말씀드린 대로 내관혈에 자석에 S극을 붙여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N극면을 붙여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늘로 놓는 것보다 더 발전된 수기법이에요. 잘 모르시겠거든. 그렇게 해보세요. 즉 어떤 유효경혈체에 자석 S극을 붙였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N극을 붙이면 돼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삼침자유요법을 쓰시는 겁니다. 위열 환자와 위가 차서 생긴 환자에게 똑같은 요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침은 가능하잖아요. 채침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두인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삼침을 쓰면 낫느니라. 일단 이 논문의 결론은 침술은 초기 임신에서 메스꺼움과 헛구역질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일부 여성은 시간 관련 위약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